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나 이 고등학교 시니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대입을 앞두고 원서를 쓰고 있을 것이고요. 자녀의 입시에 많은 신경을 쓸 때입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은 원서를 쓰고 결과까지가 참 피말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다 나오면 끝날 것 같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등록금이죠. 좋은 학교를 잘 붙어놓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 대학 등록금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등록금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학부모님들을 위한 정보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올데이 파이낸셜 서비스에 계시는 크리스 김 재정 전문가님 나오셔서 학자금 플래닝에 대한 정보를 위한 세미나 소식 전해주실 겸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시기 위해 오늘 아침마당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데이 파이낸셜 서비스의 크리스 김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과 모기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2015년부터 손님들 재정 플랜 그리고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크리스 김 집사님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먼저 섬기시는 교회와 직분, 직분은 제가 집사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지요? 네, 지금 은혜 한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은혜 한인교회 자랑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일단 은혜 한인교회 정말 뜨겁죠. 뜨겁고 네. 열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네. 일단 한 번쯤 교회 오시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렇군요. 찬양도 너무 뜨겁고요. 네, 너무 네. 좋아합니다. 네, 또 우리 또 한교 목사님, 저희 목사님 미주복음 방송 또 이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네. 네, 남 같지 않은 정말 가족 같은 우리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네. 네, 오늘 대화 가운데 호칭은 재정 전문가이시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인 집사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재정 전문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살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플래닝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개인하고 가족 그리고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미국에 많으시잖아요. 한인분들께서. 네, 그래서 많죠.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는 또 대형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일반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회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네. 가족이나 이런 비즈니스에 알맞는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금융 상품이죠. 네.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저희가 또 그 안에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서 네. 재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셋업을 할 때 이런 골들이 많이 필요하신데 그냥 네네. 막연하게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재정 설계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학자금 플래닝 세미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학자금 플래닝 세미나를 열게 됐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 플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네. 재정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잡아야 될지가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은 조금 중간 쪽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면 한 10만 불에서 한 25만 불 사이에 버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눈으로 봐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세요. 네. 근데 아이들이 보통 한 명, 두 명, 뭐 2명 정도가 됐은, 그러니까 2명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보면은 네.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첫째 펩사나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기가 힘들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이제 좋은 학교를 아이들이 한인 분들은 공부를 되게 잘하세요. 네. 한인 자녀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좋은 학교를 붙었는데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자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 비쌉니다. 네. 그러니 첫 애를 보내고 나서도 그것도 다 그 애를 보내고 나니까 재정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기기 맞습니다. 시작하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팔아서까지 너무 좋은 학교를 갔으니까 그 비즈니스를 다 처분해서까지 애를 학교를 보냈는데 네. 그러고 나니 본인들이 살 돈이 없는 맞아요. 이런 일도 있을 수 특히 또 이 한국 가정 저희 한인들은 또 자녀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를 찾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특히 대학생들,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학 졸업률이 오히려 감소를 하는데 전 처음에 졸업률이 감소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 등록금과 대학 재학 기간에 부담해야 할 생활비가 너무나 비싸고 그것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빚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담이 너무 커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들어간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사립학교 등록금은 보통 한 1년에 한 10만 불 정도 잡고 네. 그리고 주립대학은 한 4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이 금액을 부모님들이 고스란히 다 현금으로 이거를 부담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참 부담이겠습니까? 정말 집안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맞아요. 말이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을 만나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플랜아웃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인분들이 이민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사시고 네. 정말 또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게 돼 가는데 네. 사실 선교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네, 많이 맞습니다.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네. 막상 자기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막상 한 25만 불 정도 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를 붙었는데 이 친구를 한 2년 정도 보내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일단 먼저 아이를 설득을 한 거죠. 시리 컬리지를 가서 맞습니다. 일단 2년 뒤에 다시 네. 트랜스퍼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와서 이제 저랑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대비를 못한 거에 대한 네. 어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되게 철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는요. 근데 그런 준비가 미리 해야 되는데 닥쳐서 하려는 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네. 붙었는데 정말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커뮤니티 컬리지에 네. 가서 2년을 하고 또 다시 입시를 해야 되는 편입 과정을 또 네. 거쳐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는 한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25만 불이라는 돈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고 너무 우리가 뭐 하루하루 사는 데는 참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인컴 레벨이지만 네. 실제로 이런 대학 진학이나 좀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스란히 그분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참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평신도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이 학자금 플래닝 세미나 일정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좀 알려주시죠. 네, 9월 21일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목요일 날 한인회관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오전 10시 반입니다. 네.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 있겠는데 아마 어머님들이 많이 좀 오셔서 일단 얘기를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인의 후원으로 저희가 이제 그 행사를 마련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는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CPA시고 그 학자금 전문가이신 김명환 CPA님께서 오세요. 네. 그래서 학자금 전면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께서 얘기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학자금 플래닝 세미나 9월 21일 목요일 내일 모레네요. 네.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도와주신다고요. 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주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9876 가든그로브 블루버드 가든그로브 캘리포니아 92844
9876 가든그로브 블루버드 3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꼭 참석하셔서 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남편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또 이런 플래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학자금 플래닝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코스트, 파이낸셜 에이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 총 학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이제 재정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그 가게 됐을 때 이제 팹스의 룰이 새로 2024년, 25년도에 바뀐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케이스가 있었던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해가 빠르세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정말 좋은 사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에서 그랜트 장학금 주는 것들, 이제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식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맞습니다. 않아요. 미국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이제 연방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받을 수 있지만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장학금이 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스테이트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연방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장학금들 그런 네. 것들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네. 뭐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Q&A를 해갖고 이제 가정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리고 아마 요번에 그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1시간 정도 이제 무료로 그 상담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정의 재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면 또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좀 도와주시나요? 네. 도와드려야죠. 네네. 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CPA 김명환 CPA님도 함께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세미나를 여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이 살면서 엮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텍스 보고를 하셔야 되면 CPA 분께서 계산을 해주시고 거기에 내가 어떤 텍스를 공제를 받는다면 네. 저희가 또 이제 파이낸셜리 이제 그 어떤 그런 프로덕트를 찾아서 얼만큼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플랜이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집을 사고 팔고 고쳐서 판다 그러면 부동산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돈을 대시는 이제 투자자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고치시는 분이 있으실 네. 거고 이러면 집이 엄청 예쁜 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한 분 재정 플랜을 하면서 이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지금 이제 학자금 같은 경우는 30대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죠. 네. 30대 돈을 버시는 걸로 40대 안정적인 기반을 이뤘는데 네. 이제 첫 번째 목돈이 나가게 되는 게 애들 학자금부터 시작이 돼요. 네. 물론 집 다운페이 할 때도 좀 목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하려면 사실 전문가적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쪽의 전문가고요. 네. 근데 이쪽의 전문가가 저쪽의 전문가가 했던 경험을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학자금을 오래 하신 분, 그다음에 CPA를 오래 하신 분, 네. 변호사님 네. 이런 경험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되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네 분이 연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한 분을 그냥 원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다. 왠지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하시면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훨씬 이득을 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재정 플랜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 미국 생활이 한 달 벌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이 페이먼트 라이프잖아요. 미국이.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플랜아웃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어려운 미국 생활인데 요즘 같은 시기엔 특별히 조금 더 이런 플래닝 한다라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거를 또 한 부분에 또
이 페이먼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네네네. 플랜아웃을 한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네. 보통 요즘 이제 많이 수명이 늘어났죠. 30년 전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30년 전에는 그때 대학을 졸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보통 65세 정도에 은퇴를 하시고 그 받은 퇴직금으로 한인분들 얘기입니다. 네네. 한 75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장례식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보통 한 70대 분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그때 초반에 졸업을 해서 70까지 돈을 버세요. 네. 요즘 은퇴가 이제 70이 돼버렸죠.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20년을 사세요. 네. 그러면 이 뒤에 살아야 되는 20년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시간이죠.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사실 요즘 70세 되시는 70살 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정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시거든요. 예, 뭐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즘은 장례식을 가게 되면 네. 85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90에 가까우신 분들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70에 은퇴해서 90까지 살아있는 20년 동안 네. 아이들 신세를 지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쓰는 돈을 조금 더 미리 저축을 해서 사실 네. 저축이라는 거는 일찍 할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나는 적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가장 기본으로 해서 내가 먼저 이 플랜을 이제 재정 플랜을 시작을 해갖고 하게 되면 사실 저축이라는 건 이래요. 내가 쓴 돈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네. 먼저 그 돈을 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돈을 벌면 10의 1조를 빼고 그다음에 내가 네. 저축할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어려서 저희 엄마도 항상 이렇게 적금 통장을 딱 만들어 놓고 네. 매달 생활비 주시면 거기서 적금 부을 거 따로 다 해놓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정확하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만약에 나는 지금 뭐 나중에 은퇴를 하겠다. 은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저축하겠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네. 예를 들면 50대에 시작해서 한 500불 정도를 갖고 있으면 70에 한 2,000불 정도의 네. 그 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연금으로. 그러면 소셜이랑 합쳐서 나는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드리고 네. 그 플랜을 미리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이렇게 저축을 하고 플래닝을 해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를 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시니어 때 돼서 하려고 그러면은 툴 레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학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보통 9학년 때부터 미리 어머님의 재산을 좀 준비를 하셔갖고 플랜을 네. 미리 잡아놓으셔야 돼요. 네네. 불법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세도 되고 네네. 또 그런 플랜에 가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네네.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하지 않게 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또 다 플랜아웃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정 플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까요? 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많이 높아요. 이제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맞습니다. 잡느라고 정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살기가. 예. 근데 네. 인플레이션은 보통 미국 내 평균 지난 50년 평균을 보면 3.5% 정도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돈이나 내가 현재 버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인컴이 매년 3.5%씩 인크리스가 되질 않으면 네.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또 뭐 캐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괜찮아요. 많이 한인분들 많이 캐시 선호하시잖아요. 네네. 캐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0만 불이면 10년 뒤에도 10만 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만 불의 가치는 떨어져 한 있는 7만 불 거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알아서 내가 지금 현재 저축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내가 벌고 있는 뭐 인컴이라든지 모든 게 매년 3.5%씩은 인크리스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세금입니다.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뭐 아프리카 가서 콜라를 사 먹어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이 내야 세금 된다는. 참 우리는 네, 여기서 네, 네.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세금도 플랜을 잘하면 지금 바로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제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저축이 되면서 받을 수도 네네. 있고요. 네네. 아예 안 되는 플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플랜들이 지금 세금을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되게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라고 그랬는데 이자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뭐 고정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이라서 주식 같은 경우는 잘 되면 엄청나게 돈을 네. 잘하겠지만 안 되면 정말 폭망이죠. 바닥을 폭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97년도에 나온 플랜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원금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네. 스탁이 떨어지면 제로. 올라갈 때는 뭐 그 대신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에서 20%까지 받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드리는데 가장 많은 거는 지금도 사실 보면 플랜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게 나이에 따라서 어떤 플랜에 적절히 맞는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플랜이 3.5% 정도 이제 이상 받을 수 있는 네. 평균을 봅니다. 뭐 보통 10년 평균을 보긴 하는데요. 네네. 짧게 보셔도 1, 2년 갖고는 좀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보셨을 때 내가 내 플랜이 3.5% 이상을 넘을 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고정금리가 좀 올라가서 이제 고정도 보통 뭐 한 4점 몇 %까지 준다고는 하지만 네. 그건 현재 인플레이션에 맞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어떤 경우는 나이가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베리어블이라는 플랜 이렇게 변동 상품에 어떤 가입을 하셨거나 어떤 걸 갖고 계시다면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근데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이 감안하셔야 돼요.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충분히 회사도 홍보하시고 좀 더 집사님 우리 또 재정 전문가로서의 그런 홍보도 하시고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저희 미주복음 방송 찾아주시고 GBC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또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서프라임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네. 그 빈지스 인베스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참 힘들게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돈도 많으셨고 했던 분들인데 그리고 저 역시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2014년도 13년도 이제 말에 네. 다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네네.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은혜하님 교회 가서 바로 이제 가자마자 바로 티드로 올라가서 참 많이 울고 네. 네. 정말 필요한 시간에 트레스디아스를 통해서 또 참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셨네요. 울었습니다. 많이 네. 울고서는 다시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2015년부터 일을 시작하겠는데 이제 재정 플랜 내가 겪은 일을 좀 알려서 사실 한인분들이 뭐 다 한인분들이 꼭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한인분들이 네.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한 번에 다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네네. 그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전문으로 하는 일이 많이 바뀐 게 뭐 어떤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라 네. 안정적인 걸 먼저 만들자. 네. 기초공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남은 돈으로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네. 사실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네. 네. 우리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읽어서 또 모아놓은 그 자산이 또 이렇게 한순간에 또 실수로 인해서 또 네.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망한 그런 일들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집사님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또 성도님들과 또 나눔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돼야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또 선교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정말 너무 네.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 네. 오늘 그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학자금 플래닝 세미나 일정 소개도 해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미나 일정 소개 다시 한번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일정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9월 21일 내일 모레인데요. 목요일 그 아침 10시 반에 한인회관 가든그룹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네. 거기서 세미나를 합니다. 일단 어머님들 아마한테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오셔서 한번 들어주시고 저희가 그
한번 10월 달쯤에 한 번 더 네. 후속 세미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정 전문가, 재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플랜을 해야 될지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학자금, 특히 학자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세미나에 자주 오시는 가장 좋은 이유는 시간 1시간, 2시간 투자를 하셔갖고 몇 년을 갖다가 세이브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미주복음 방송 처음 오셨다고 방문해 주셨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미주복음 방송. 네. 너무 좋죠. 사실 이 AM 1190 뭐라 그럴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네. 이제 어떨 때는 참 고민이 많을 때도 있고요. 근데 사실 차를 타고 가면서 특히 많이 듣는 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10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마음도 많이 프레시되고 특히 또 우리 목사님 또 한경 목사님 또 설교 너무 좋고요. 네, 또 금요일마다 11시에 또 네. 말씀 네. 열심히 또 선포하시죠. 네. 네, 그리고 복음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이런 어떤 좋은 일들 많이 네. 얘기해 주시고 해갖고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고 정말 이번 학자금 융자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 혹시 시니어 중학교 때부터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럼요. 네. 이렇게 주변에 우리 자녀들 두신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 세미나 일정 같이 함께함으로써 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네,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이제 미주복음 방송 더 자주 오셔야죠. 네. 오늘 저기 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올데이 파이낸셜 서비스의 크리스 김 재정 전문가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초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에 붙은 자녀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플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정보 받아가시고요. 또 그 정보를 주변에 많이 전해주시면 좀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